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문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약의 사방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 이번에 2교시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약간 좀 비슷한 유형의 형태의 문제가 93회 때, 그러니까 그때 사방 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그리고 방법, 그리고 대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93회 때 4교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방 사업을 이제 대상 지역에 따른 구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산지, 해안, 약의 사방 사업에 따라서 이제 타당성 평가라든지 방법, 대상 사업.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문제보다 좀 더 심화하게 좀 복합적인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의 사방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시면서 또 이제 부대적으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93회 때 4교시에 나왔던 사방 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과 방법, 그리고 대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도 한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방 사업법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사방공학에 있는 사방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참조를 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제 먼저 첫 번째, 자, 사방 사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사방 사업의 개요로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황폐지를 복구를 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하고 식재하는 사업을 사방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사방 사업법에 의거해서 대상 지역에 따라 산지, 해안, 약의 사방 사업으로 구분을 합니다라고 저는 개요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와서는 상위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사방 사업의 구분에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약의 사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산지 사방 사업이 되겠는데, 산지 사방 사업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산사태 예방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사태 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보전 사업이 있고 산지 복원 사업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안 사방 사업이 있습니다. 해안 사방 사업은 크게 해안 방제림 조성 사업과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주말에 다녀왔던 태안 침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퇴사울, 그러니까는 거기 현장에서는 모래 포집기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던데, 거기에 대한 이제 사진 자료라든지, 그리고 현재 태안 해안 바닷가에 대한 현재 상황에 따른 공법의 적용이 현재 알맞은지, 그리고 현재 해안 방제림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고 느낀 부분, 이제 꼭 이제 그 말이 이제 맞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진 자료라든지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활용을 해 보신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약의 사방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약의 사방 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가 계류 보전 사업, 그 다음에 계류 복원 사업, 그리고 사방댐 설치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달라고 해서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를 한 이제 본격적인 약의 사방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개념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은 그 사방 그 사업법에 대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했다라는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개념은 무엇인가? 자, 약외사방의 개념은 자,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자, 시행을 하는 사방사업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와서는 자, 종류와 자, 내용에 대한 이제 부분이 되겠는데, 먼저 자, 첫 번째가 자, 계류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계류 보전 사업은 자,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성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방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계류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류 복원 사업은 자,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자,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해서 자, 시행하는 사방 사업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자, 사방댐 자, 설치 사업이 되겠는데, 자, 사방댐 설치 사업은 자,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침식을 방지를 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 나무 등과 토성류를 차단을 하여 수원 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자, 소규모 댐을 설치를 하는 것. 이것이 사방댐 자, 설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와서는 어떤 내용으로 전개를 해 나가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무에 종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계류 보전 사업이라든지 사방댐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류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를 나오는 경우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발주를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계류 보전과 그에 반해 가지고 뭐 계류 보전이라든지 사방댐 설치 사업은 또 이제 빈번하게 또 이제 출현되는 그런 그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자, 네 번째 단원을 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복원에 대한 자, 현실적인 자, 어려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볼 건데, 자, 먼저 자, 첫 번째, 역시 제가 이 앞번에 다시 그 말씀드렸다시피 자, 현장에서 자, 계류 보전 사업과 자, 사방댐 설치 사업 자, 형태로의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0512님께서 계시니까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복원과 복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라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서는 그러면 자, 이러한 자, 복원이라 함은 그러니까는 복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특징,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먼저 자, 첫 번째가 사실 이제 복구라는 개념과 약간 좀 비교하는 형태로 말씀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자, 첫 번째가 일종의 복원이라 하면 자,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약간 좀 이상적인 의미에 가까운 그런 그 내용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서는 기반 안정적인 측면보다는 자, 산림 식생 복원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자, 상태로 되돌린다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자연 회복력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온전성, 그리고 건강한 자, 회복 가능성 측면이 우수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이 복원이라는 개념은 재해 방지 기능 측면에서는 복구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례를 이제 통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곁들이자면은 자, 저기 밀양시 그 상동면 그 양지 마을에 그 이번 그 산사태 그 발생을 했죠. 거기에
한번 이번에 그 복구를 어떠한 형태로 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복구를 했느냐. 특히 그 임도 이제 절토부에 관해 가지고, 임도 절토부에 대해서는 장비가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앵크 받기라든지 돌망태 쌓기라든지 이런 공법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임도와 맞물리는 계류 지역에 대해서도 사방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승막이 공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토 부분이 되겠는데,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느냐. 제가 그 사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 밀양시 그 상동면 그 양지마을에 대한 그 절토 부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죠. 이 앵커 받기 형태로 이렇게 그 복구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돌망태 이런 식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윗부분, 이 계류의 윗부분이 그 임도의 이제 성토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이제 계류 지역에 대해서는 뭐 기승막이라든지 바닥막이, 이런 그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그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성토. 여기 그 왼쪽 부분 그 성토 지역, 그러니까는 현재 여기 보이는 여기 타포린 그 씌운 부분, 이 위쪽 부분에 보면은 아직 그 식생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게 성토 부분에 좀 더 심한 그런 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비가 진입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력이 투입하기에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밀양시에서도 그냥 최소한의 이제 식생 파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면서 자연 복원에 의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아직도 임도 하부 그 성토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재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제 이러한 그 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이제 시설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일정에 보면 예방 사방이 병행이 되는 형태로 진행을 되고 있다라는 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그 개념을 그 바탕으로 해서 복원과 그 복구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 다섯 번째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는 자, 이상적인 사업에 대한 실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현실 여건을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사업, 그러니까는 꼭 복원 하나만 아니면 복구 하나만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산림의 그 대상 지역에 대한 그 현지 여건에 따라서 서로 간에 병행을 하는 시스템으로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약의 사방에 대한 그 종류와 내용에 대한 제가 생각을 하는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